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줄 군간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쌤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눈이 완전히 폭설처럼 쏟아지고 있죠? 온 세상이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 자, 오늘도 영하 10도 이상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눈밭에서 전후방 각지에 근무하시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2022년도 새해 가장 주목해야 할 면접 문제, 면접 질문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단연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수차례 발사 도발에 대한 내용이 면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연초 들어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을 수차례 발사하고 있습니다. 총 4차례 발사를 하고, 현재까지는 4차례 발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분들 그 UN 안보리 이사회, 그죠? UN 안보리, 이게 줄임말이고요. 실제로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소집.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기에 동조해서 영국,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뒤에 아일랜드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보다는 몇 배로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조용해요. 아무런 발표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도저히 4번이나 쏴대니까 대통령도 못 버티겠는 거지. 눈치만 보다가, 북한의 눈치만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유가민이 어쩌니 이런 아주 미흡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시고 이명박 대통령 계시고 그 전에 대통령들은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쏴대면은 유감 표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막 걸기 대회하고 여의도에 집합해 갖고 막 북한에 대대고 걸기 대회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막 우리가 기구를 이용해 갖고 막 북한에 잘못됐다고 하는 규탄 내용도 막 보내고, 그 다음에 확성기로 북한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했었던 강력한 대응에 비하면 10분의 1도 대응을 하지 않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지금 시기상 면접은 항상 여러분 군 면접은 시사 안보 내용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 안보. 맨날 지원 동기니 자기소개인 이런 것도 물론 잘 나오지만 현 시점에서 사회적 문제, 군사적 문제가 면접에서 참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첫 번째, 최근 도발 사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면접관이 최근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수차례 발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근데 최근 도발 사례를 모르고 있어. 그는 킬 체인이라든지 중요한 용어의 정의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필기시험 합격하고 맨날 댕자 놀고 앉아 있다가 지원 동기 자기소개서 되지도 않는 면접책 한 권 읽어보니까 맨날 5년 전 10년 전 얘기만 나오고 앉아서 사드가 어쩌니 소파가 어쩌니 면접에선 나오지도 않는 지소미아가 어쩌니 이런 거나 읽고 앉아있고 갔더니 이런
급초음속 미사일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5년 전, 10년 전 문제만 보고 앉아 있으면 면접에서 떡떡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최근 도발 사례를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연초 들어서 우리가 1월 5일 날 말이죠. 선생님이 이런 걸 갖다가 다 알려드리니까 역시 면접 수업은 오마이 짱쌤한테 배우고 들어간다. 1대1 개인 수업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내용은 간단하게 볼까요? 1월 5일 날,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그죠? 자강도 일대에서, 섬이죠?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그죠? 발사가 됐단 말이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굉장히 이게 위협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맨날 되지도 않은 종전선언이나 지들 혼자서 전쟁을 뭐 끝내겠다고 하는 소련이나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얘네들은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우린 뭐 했냐 이거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14일 날 세 번째 도발을 하는데요. 평양 인근 지역의 의주에서 우리가 요건 또 신기하게 열차에서 쏩니다. 이놈들이 막 이 북한의 이놈들이 그 잠수함, 열차, 그 다음에 막 터널, 갱도 이런 데서 숨어서 쏜다고. 이때 쏜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봐주세요. KN-23이라고 하는 KM-23이라고 하는 것을 열차에서 썼다고. 이거 이동식이야. 이동식 발사대라는 거지. 열차도 이동을 하니까 어디서 섰다 땡겨서 쏴버릴 줄 모르는 거야. 2발이나 쐈어요 이날은.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군의 합참에서는 의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명확하게 알고 보니까 의주가 아니었어. 20km가 떨어진 피현이라는 곳이었다고. 지역이 피현이라는 지역에서 발사된 걸로 확인됐다고. 아니 어떻게 된 정보망이 북한에서 미사일 쏜 위치도 모르냔 말이지. 이거는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발사와 즉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명확히 위치를 파악하고 발사했다는 걸 갖다 10분 안에 다 체크해가지고 궤적까지 파악해냈던 우리 정부가 이제는 어디서 쐈는지도 모르고 의주라고 하는 헛소리나 빵빵하고 왜 피현인데 의주냐고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주를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의주라고 얘기했다고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언제 쐈는지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현재 국방부와 합참과 그 육해공군의 고위직 간부들, 장성급 이상 지휘관들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예비역 장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지금. 어디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어디서 쐈는지도 모르고 언제 쐈는지도 모르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미사일이 바로 날아들 수도 있는 이러한 무방비 상태가 전개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선생님이 근무했던 10년, 20년 전보다 많이 퇴보한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17일 날이죠. 얼마 전이죠. 엊그제입니다. 이게 북한판 이제 에이테크스라고 하는 이런 미사일의 이름이에요. 이게 KN-24예요. KN-24거든요. 23이 아니라 24라고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이걸 2발이나 발사했다고. 이런 상황이야. 북한이 그냥 마음 놓고 막 쏴대는 거야. 우리나라 주변에다가.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니까는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이따위 소리를 또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앉아있는. 주변에서 그냥 저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미사일까지 발사되고 그냥 마음껏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있죠. 갖고 노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동해상이고 서해상이고 막 쏴버려야지 미사일을. 대응사격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북한이 어이구야 저거 우리가 건드니까 지들도 미사일 쏘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겁을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 놓고는 그냥 북한에 이어지는 철도
개설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종전선언이나 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그냥 마음껏 그날 종전선언하고 철도 우리가 돈 들여서 그냥 수천억 들어가고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철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날 당일날 미사일 쏴버리잖아. 바로 웃기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북한은 절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같이 평화를 논의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도 강력한 이런 대응과 응징, 보복작전. 선생님이 바로 특수전부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응징 보복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응징 보복작전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타격을 입으면 10배 이상 쏟아 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겁나서 도발을 함부로 못하겠죠. 예,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은 거야. 일진이 와가지고 학기 초에 뒤통수 탁탁 때리고 발로 그냥 텅텅 차는데 가만히 그러지 마, 때리지 마 이러고만 앉아있으면 그놈이 이제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갖고 빵 사와라, 돈 내놔라, 담배 갖고 와라 맨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맞다가 3년 내내 처맞다가 정신병자 되는 것이 바로 일진한테 당하는 꼴이죠.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북한이 해안에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도 바로 해안에다 미사일을 갖다가 쏴버려야지. 똑같이 응징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연평도 포격 사건을 갖다 했으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그냥 평양 인근 지역에다 10배 이상 쏟아 부어버려야지. 그래야지 걔네들이 겁나서 쫄아버리고 위축되는 것이지. 그러면 선생님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전쟁이 이렇게 쉽게 납니까 여러분? 전쟁은 함부로 쉽게 안 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똑같이 응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쟤네들이 위축되고 함부로 도발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현 정부처럼 끌려다니고 뭐 필요하신 거 없냐고 돈 못 가져줘서 난리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가 도발 사례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선생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것도 물어봐요. 극초음속 미사일. 이건 뭐냐 이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이거는 마하 5 이상, 마하 10까지 막 그 이상으로, 그지? 이게 시속으로 따지면은 이게 한 6,120km 1시간당 이렇게 날아간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구 어디든 뭐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전부 다 한두 시간 안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기존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의 장점만 결합한 이런 차세대 무기죠.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성공한 나라들이 미국, 천조국이라고 하죠.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성공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외에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전쟁 양상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 서울이나 뭐 이런 수도권 지역에는 날아오는 데는 뭐 10분이 뭐야? 1, 2분 안에 그냥 내려와서 꽂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탐지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날아오는 걸 막고 이 짧은 시간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궤적도 아주 그냥 높은 곳에서 와서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높은 궤적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성주에 위치한 사드 미사일 갖고 그걸 갖다 요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이거에 대응하는 미사일을 우리도 만들어야 돼.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의 정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냐, 최근 도발 사례는 뭐냐,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때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짱쌤입니다. 자, 여러분 필기시험 비중이 많이 높아진 장교 부사관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짱쌤이 추천하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쌤인 장직원 교수와 함께하는 육해공군 장교 부사관 ROTC, RNTC 필기시험 교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장교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을 이제는 여러분들 오직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의 비중이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오마이 짱쌤은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필기시험을 한 번에 패스하기 위해서 장교부사관 시험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교재를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판사는 패스 원탑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교재가 두껍지도 않고 문제 위주로만 구성이 됐고 여러분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전 과목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와 더불어서 전 과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교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가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에 여러분 더보기란이나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아래 설명란을 갖다 보시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짱쌤이 이 짱쌤의 역작인 이 교재와 공단기에 연계를 해서 아주 저렴하게 온라인 강의를 올려놨으니 여러분 등록을 하시고요. 강의가 필요한 과목별로 이렇게 선생님이 다 따로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매도 가능하고 공부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교부사관의 길을 여러분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짱쌤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올 한 해 여러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군간부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